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화면이 시원해지고 참 이 스튜디오 분위기 상당히 달라졌다고 느끼실 겁니다. 네, 상당히 큰 개보수를 했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조명을 상당히 바꾸고 전체적으로 스튜디오 좀 투자를 했죠. 왜 그러냐? 제가 친일파라서 어디 돈을 받은 건 아니고요. 조금 황심소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조명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하는 게 아젠다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조명을 상당히 바꿨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이 조정래 소설가 분이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친일파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럼 내같이 미국 유학을 다녀오면 친미파겠네? 역시 이 나라는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바뀐 어떻게 보면 4대 사상 또는 4대주의가 득세하는 나라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 황심소에 자주 등장하시는 우리 진중근 씨와 함께 또 논란이 됐다고 그래서 되게 이게 조정래 작가가 무슨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를 하시나, 이분도 너무 연세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되셨나 뭐 이런 생각들, 참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을 쓴 국내 대표문인 조정래 씨가 12일 등단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 일본 유학생은 토착 왜구라는 발언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지금 저희 주장은 반민특위는 반드시 민족 정기를 위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0만, 60만 하는 친일파들을 전부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질서가 되지 않고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분 아직도 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나서 몇 년 안 지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frozen mind, 또는 어떤 비유를 많이 하냐 하면, 한국에서 살다가 70년대, 80년대 이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민 가신 분들의 심리는 놀랍게도 그분이 70년대에 이민 갔냐, 80년대 이민 갔냐, 90년대 이민 갔냐, 제가 미국 가가지고 상당히 많은 교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심리를 보면요, 놀랍게도 그분들이 한국을 떠날 때 그때의 심리 상태에서 마치 냉동된 상태로 지내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2020년 또는 제가 유학을 갈 때가 1986년, 80년대 중반에 제가 유학을 갔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오래됐네. 그것도 거의 4, 50년이 됐네. 세상에.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가장 재밌는 게 60년대, 70년대 유학 오신 분들이 그대로 그 마음으로 미국 사회에서 사시고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때 그 마음으로 지내는 걸 보면서, 이게 사실 이민 심리에 있어서 또는 문화 적응 심리에서 아주 뚜렷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이야기하는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은 2020년 21세기를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21세기의 인간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시대 또는 자신의 청년기를 언제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조정래 작가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거를 쓰는 그 시점, 본인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그 시점에서의 멘탈리티가 이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인데, 그 정체성의 핵심은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거꾸러지는 그 시대의 정체성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질서가 되지 않고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토착 외구라고 부르는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돼버립니다.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사실 일본에 이런 주장도 아마 그 마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들을 일본의 제약에 대해서 편들고 왜곡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그자들을 정발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 나서려고 합니다. 아리랑을 쓴 작가로서 이것은 사회적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저는 사실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참 찾아봤어야 됐어요. 왜냐면 너무 놀랬거든요. 이 뉴스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어요. 이 말대로라면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윤동주 시인도 친일파가 되겠는데요. 윤동주 시인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일파로 그리고 이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야지 토착 외구가 되지, 일본에서 죽었으면 만국의 한을 넘고 일본에서 돌아버린 애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잘 따져야 돼요. 이에 진중근 정 교수가 비판한 글이 연일 화제된다. 왜냐하면 진중근 교수의 부인이 일본인이거든요. 이거는 진중근 교수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친일파가 되고 싶어도, 토착 외구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데, 굳이 일본하고 연결시키면 부인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장인 어른이 공산주의 부역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저가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러는데, 이제 진중근 씨가 그러면 저가 토착 외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마누라를 버려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분을 또 자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중근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정도면 광기라고 해야죠.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구적 경향이 주책 없이 발휘된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님의 따님도 일본 고쿠시칸 대학에서 유학한 것으로 아는데, 일본 유학하면 친일파라니 곧 조정래 선생이 설치하려는 반민특위에 해부되어 민족 반역자로 처단당하시겠네요. 대통령 따님도 고쿠시칸 대학에서 나왔으니까 친일파, 나는 일본 부인을 또 가졌으니까 친일파. 되게 그런데 우리가 조금 관계가 안 좋은, 그걸 적국이라고 표현하던, 또는 식민지 원조 국가의 또 여성하고 결혼한 남자는 또 그 나라를 점령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역자로 또 취급하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하잖아요. 양공주는 이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한국 여성하고 결혼하면 그 한국 여성들을 양공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유학을 할 때 미국 국적을 가진 여성하고 결혼을 하면 우리는 같은 학생들 중에서 그 유학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양왕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왕자가 한국에 와서 살게 된다면 그거를 친미파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것도 또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하긴 문인들이라는 작자들이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정경심을 위해 서명운동이나 벌이고 자빠졌으니 애고된 참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문인이 아니에요. 지금 진중근 씨는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고 싸우니까 본인은 무인으로 변신을 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과연 나는 문인이고 싶은데 무인으로 바꿨으니까 내 정체성을 찾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진중근 씨는 아무래도 조정래 씨가 지난해 조국을 위해 조국을 반드시 법무부 장관을 시켜야 한다며 조국 수호에 나섰던 것에 대한 불쾌감을 이기에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진중근 씨, 조정래 씨, 참 진씨, 조씨 진짜 진정하게 사는지, 어떻게 조국 같은, 조정래 씨는 같은 조씨를 위해서 진짜 어쨌든 조정래 씨는 이후 제가 토착 외구라고 불리는 이라고 분명히 주어를 넣었기 때문에 범위가 딱 제한돼 있다. 토착 외구. 그런데 그걸 조중동이 곡해하였고 진중근 씨는 그 앞잡이로 바람을 잡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야, 이거 진짜 재밌네요. 왜냐하면 자기는 토착 외구라고 불리는 주어를 넣었대요. 옛날에 나경원 씨가 뭔 소리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칭하는 게 다르다. 야, 역시 주인. 이 노예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이 나라에서 진짜 누가 주인이냐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하고, 주인이 뭔지를 차마 말씀드리기 힘들 때는 주어라도 이야기했으면 다행인데, 주어가 없으면 주님이라고 이야기라도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네요. 아이고, 이래서 글로 말로 먹고 사는 인간들 진짜 조동하기만, 또 조심해. 이후에도 계속 재반박과 논란이 이어지며 조정래 씨는 진중근 씨를 향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야, 진짜 그래요. 이 나라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 돈 있고 권력 있는 인간들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용어인데, 조정래 씨도 돈 좀 벌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는 알 수 있대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이 참 품격 있으신 이분이. 조동래 씨의 발언에서 150만, 60만 하는 친일파라는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친일파, 민족 반역자라고 하는 건지 해명을 들어도 여전히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조정래 씨의 마음이 그냥 해방하고 나서 반민특위가 설치된 그 한 3, 4년, 10여 5년 그 안에 아마 50년, 이분은 지난 50년 동안 문인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분의 심리 상태는 지난 5년 동안 반민특위를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다면, 반민특위 활동이 1948년, 49년까지 아마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어이고, 이게 70년 전 이야기거든요. 조정래 씨는 지금 거의 이분이, 연세가 한 70 정도니까 7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이분이 지금 엄마 뱃속에서 으앙으앙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내 이 세상에 있어 라는 걸 알리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정래라는 분이 어떤 사고를 하고 계신 건지, 정말 대한민국 대표 문인이 맞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나 살아있어 라고 하는 그 수준의 과거의 기억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토착외구, 이 단어 사용에 초점이 맞춰진 지금 이 진흙탕 설전, 토착외구를 주어로 썼는지 안 썼는지가 진짜 문제 있는 거 맞나요? 아니라는 거 알죠, 그죠? 그리고 이 논란에서 지금 뭘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뭐 조정래 씨나 진중근 씨 저 얼굴을 바라보니까 저 안강이 섭해지고 안강이 진짜 이 가려지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저걸 바라보지 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정래 씨가 이용훈이라는 그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신 또는 경제학자, 그분 말에 열받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진짜 안섭이네요. 이 나라, 그래서 뭐 작가든 지성인이든 하는 모든 인간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인간들이 그냥 뜻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저질러 대든지, 또는 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기사에서 거의 매일 그 글을 읽어야 되는 인간이든 전부 다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정도로 또다시 확인하는 정도로 이 사연 제가 심리 분석해드리면 맞나요?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도,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독,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